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침내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정식 선출될 절차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이 특위에서 맹활약을 해주실 정성호 위원장님과 송기현 간사님, 그리고 박범계, 박주민, 김승원, 임호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해서 경찰 개혁의 완성,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견제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를 최종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최근 업무보고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강화를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흐름을 퇴행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 즉 사개특위의 역할이 참으로 막중합니다. 검찰의 지속적 개혁은 물론 권한과 규모가 커진 경찰의 개혁안까지 폭넓게 논의해 입법 조치를 완료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한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의 고도화와 함께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경찰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자치경찰제 강화와 정보경찰제 개선, 공수처 내실화 등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또한 사개특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 입법 사항임에도 경찰국 설치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어기고 시행령을 졸속 개정에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14만 경찰은 물론 국민들도 10명 중 6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이미 60%를 넘어섰고 오늘 긍정평가가 28%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회 합의대로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했으면 될 일을 권력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논란을 초래한 탓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 의지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의 민주적 통제와 국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금이라도 시행령 꼼수 통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권력기관들의 개혁을 완성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장악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여야가 사개특위 구성을 합의한 후 5월 3일 본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개특위는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지난 7월 22일 다시 의결이 되었습니다. 4월과 5월에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온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됨에 따라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시급하게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을 차질 없이 구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만 합니다. 또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분장 체계를 구축해 민생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 공수처, 경찰 그리고 새로 설립되는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권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보완해 나가야만 합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발생하는 검찰 수사관 등 능력 있는 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범죄 대응 역량도 높여야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을 서둘러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을 것입니다. 자칫 형사사법개혁이 지연되어 민생과 피해복은 사라지고 여야의 정쟁과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난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고 형사사법체계는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는 이러한 모든 중차대한 과제를 6개월 내에 처리해야만 합니다.
갈 길이 매우 바쁩니다. 그러나 원구성 합의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국민의힘은 특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의 합의 정신에 입각해 민생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빨리 논의에 착수해 주시고 특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원과 정쟁은 뒤로하고 형사사법체계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사개특위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생과 정의를 위해 국민의힘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가 소란스럽고 조직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직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기 신념과 주장은 좀 접어두고 최적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차분하고 냉정하되 치열하게 사개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입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람을 배치하고 권력을 집중시키고 또 인사를 집중시키고 하는 여러 과정들, 또 경찰국을 무리하게 헌법적 법률적 근거 없이 통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검찰공화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검찰이 과거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지난 민주당 정부의 진전을 완전히 역행해서 특수 직접 수사 중심의 검찰 체계로 신속하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 법령에 근거해서 소위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991년 이후 그리고 지난 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법안의 통과 이후로 우리 수많은 경찰 가족들은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치안과 수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그러한 기대가 잔뜩 부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사기소 분리에 의해서 검찰에 의한 직접적인 수사 통제가 불가능하고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검찰공화국의 통제 방식은 대통령이 이미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고 인사를 다 해버렸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제2의 실력자입니다. 그런 속에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통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검찰공화국에 의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검찰에 의한 경찰 통제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민주당 정부는 권력기관을 그동안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권력기관, 검찰과 경찰, 감사원, 그리고 공수처 등등의 권한을 분산하고 그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주인임을 분명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사법 절차가 투명해지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일국주의로 모든 권한을 집중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려 합니다. 그 결과는 국민의 인권은 짓밟힐 것이고 사법의 투명성과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는 무시될 것입니다. 우리 이 형사사법체계 특별위원회의 민주당 위원들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일단 첫째로 국민의힘에게 즉시 이 회의를 들어오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저희들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의견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 회의를 통해서 저희 민주당의 아주 좋은 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기 되는 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실질적으로는 여야의 합의에 따른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직후에 그걸 철회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국회의 1, 2당 당에 속한 의원들 전부가 동의한 법안이었습니다. 실제 권성동 대행 같은 경우는 20대 때부터 제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에도 수사기소 분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별도의 독립수사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제안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동의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직후에 그것이 철회됐습니다. 이 철회된 것은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한동훈의 입장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철회한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 드리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뜻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에서 왜곡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 추가 합의가 되면서 형사사법체계 특별위원회가 합의가 됐고 아직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지만 속히 명단을 제출하면 가동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참 다행입니다. 저희 형사사법체계 특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것뿐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특별수사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4월 20일 합의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최근 다시 또 제1호 이번 7월에 다시 이런 합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는 경찰 쪽 아니면 특별수사청 쪽으로 대폭 확대된 이관된 수사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해야 된다는 대항이 사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범위 조정돼 있고요. 수사 과정의 공정성, 사업적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도 같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형사사법체계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수사청의 수사가 어떻게 사법적 통제, 민주적 통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그 방향으로 해서 여야가 같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거의 공감하는 내용은 20대부터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통제하는 것 또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 검찰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경찰, 검찰 그 자체 내에서 민주적 통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검찰청에서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죠. 한동훈이 장관이 됐으니까 그렇겠죠. 거꾸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경찰도 오히려 이제는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의 인사와 다른 것을 작용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7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초고속도로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형태가 지금 우리 형사사법체계입니다. 이제 겨우 마차에서 차량으로 바꿨는데 차량이 아직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되는
형사사법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정성호 위원장을 모시고 여러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월 시행을 앞둔 형소법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대신에 경수독박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9월 시행되는 예정인 법을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영장 청구권, 기소 독점 등 검찰의 실질적 권한이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잘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 부여하는 대신에 검찰의 철저한 절차적 통제 그리고 상호 협력적 관계로 새롭게 정립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자체를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6일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사 준칙을 제정하고 각종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확대하고 정부 수집 기능을 되살리고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도 폐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거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찰국 설치, 지휘기칙 지정 등을 통한 특히 그 인사장악을 통해서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속속 언론에 밝히는 등 경찰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수사 실무를 두고 꾸려진 검경 협의체 또한 경찰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틀인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현행법을 패싱하고 시행령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조속히 특위를 가동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근간 흔들리는 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정성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어제 법무부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거 선별적 언론 보도와 피의 사실 누설의 원인이 되었던 티타임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의 우선 수사권 그리고 직접 수사권을 무한정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검찰 출신 인사들이 금융, 행정 등 전 분야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각종 인사들의 검증 권한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행령 통치 또한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의 정책, 인사 권한을 행안부로 넘김으로써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가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공정의 가치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개특위를 구성하게 된 취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검찰공화국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홍근 원내대표님, 또 위원장을 맡아주신 정성호 의원님, 간사를 맡아주시게 될 송경원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모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